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리 산책 길을 떠날까 합니다. 상관격이죠. 근데 이 상관격은 다른 네 격과 달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진상관격인데 변해서 가상관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가상관격인데 변해서 진상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은 전혀 엉뚱한 그런 간명이 되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성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진상관격이 변해서 가상관격이 된다.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을목일주가 5월에 태어났어요. 글자 그 자체로 상관이 됩니다. 이 오중에 정화가 여기 투출이 됐네요. 얼핏 보면은 식신격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병화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혼잡성을 띠고 있죠. 그럴 때는 식신도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관격이라고 할 수 있고, 등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상관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등령은 하지 못했더라도 이 을목의 세력을 살펴보니까 왕한 기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 을목의 인수들이 아주 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주는 신약한 진상관격의 모습을 띄었다가 결국은 득지하고 득세함으로 인해서 신강한 가상관격이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사주는요, 인수가 태왕하다는 것이 이 사주의 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병을 치유하자면 토라고 하는 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인수들을 좀 눌러줘야 돼요. 토국수가 돼야 합니다. 토가 있다면은 여기에 정화나 병화에 도움을 받아서 토국수하는 작용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 상태를 다시 말해서 진상관이 변해서 가상관이 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약화위강이 된 사주다. 상관격인데 약화위강이 된 사주다. 신령을 했을 때는 약이 되는 거예요. 등령을 하게 되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등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한 진상관이었는데 득지 득세함으로써 강해졌어요. 강해져서 약화위강이 되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약화위강이 됐을 때는 흔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느냐, 선, 고, 후, 길이다. 젊어서는 고생하게 되고 중년을 넘어서서 길하게 된다. 건강 면에서는 선강, 선약, 후강이 될 수 있어요. 재물을 얘기한다면은 선, 빈, 후, 부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경우는 우리가 운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서는 일단 인수가 병이기 때문에 이런 무토나 이런 기토의 운이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야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술토의 경우도 괜찮겠지요. 이러할 때에는 이 을목일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격이니까 재를 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 재가 바로 토가 되는 것이고, 이 재가 이 을목의 인수들을 극을 해줌으로써 상관성을 왕한 그 인수의 병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이라든지 유라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인수를 더 왕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신이나 유라고 하는 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주인공은 어려서 태어날 때는 그렇게 가정이 비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그 가정에서 나름대로 재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좋아졌지만 등락을 겪게 됩니다. 이때 신운으로 오면은 또 다운돼요. 그리고 다시 기운에서 이 수를 갖다가 제압하기 때문에 또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또 금운을 만나요. 그래서 이런 등락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경금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술에서는 다시 토곡수의 작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해에 왔을 때 다시 인수운이 오게 되네요. 인수운이 오게 되니까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상관이 피해를 보게 돼요. 수국화의 작용에 의해서 이 사주는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수가 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병운이 온 거예요. 병운이 강하게 왔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운명을 하직한 것인데요. 이 진상관과 가상관일 때 특히 유의할 것은 용신의 안이 여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관격이라면은 상관이 용신이에요. 상관이 용신인데 그것을 깨는 운이 온다면 결국은 매사가 불성 이루어지지 않고 심하면은 명줄까지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운의 등락을 아주 제대로 겪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네요. 자, 그래서 진상관이 가상관이 됐다 하는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진상관일 때는 인수의 작용이 좋지만 가상관이 될 때는 상관운이 좋다. 이런 이용신의 변화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관격에서 이런 변화의 관계를 읽지 못하면 우리가 통변에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하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상관이 진상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관격의 구조를 살폈을 때 일간이
월지에다가 비경겁이나 인수를 놓게 되면 일단은 가상관격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령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살펴보니까 오직 자기를 떠받쳐 줄 수 있는 것은 이 사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사유축으로 금국으로 전환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정화는 졸지에 자기의 의지처를 상실하게 되고 사주는 온통 이 사중에서 무토의 길을 받은 기토들이 투출이 돼서 상관이 왕하게 돼버려요. 재 또한 왕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관과 재가 왕함으로써 이 정화는 가상관의 모습에서 진상관의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정화에게 필요한 것은 화와 목입니다. 특히 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의 인수가 되는 것이죠. 인수가 되면은 상관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왕한 상관을 줄이게 됨으로 해서 이 목이 1인 2역을 합니다. 일간을 생해주는 동시에 일간을 너무 설기시키는 상관들을 갖다가 제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군이 이렇게 뒤늦게 와요. 이 모군이 뒤늦게 오는데 그래도 갑술까지는 갑목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 이 해가 그나마 암암리의 이 정화의 뿌리 역할을 했던 살을 사해충으로 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해수는 오히려 토, 금, 수, 이 정화의 입장에서는 아주 가장 어려운,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 사주를 우리가 쉽게 판단하자면 이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토금입니다. 토금. 다시 말해서 상관과 재가 태왕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우선 이 재에 되는 뿌리를 약화시키는 의미에서라도 목이라고 하는 인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가상관일 때는 상관이 용신이 되지만 진상관일 땐 인수가 용신이 된다는 거, 그것은 상관격에서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 사주는 곤명입니다. 여자의 사주인데 이렇게 이런 현상을 이룰 때 우리는 모세 자왕이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는 일간을 가리킵니다. 일간을 가리키고 그 자라고 하는 것은 식상을 가리키는 거죠.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는 식상이 되기 때문에 모세 자왕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세 자왕을 이루게 되면 이 일간이 되는 모는 기가 아주 약한데 이 자녀를 생산하자면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어렵습니다. 이럴 때 유산이 아주 잦아요. 아예 아기가 들어서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왕하면은 다자, 무자가 됩니다. 이 여성은 자식이 없는 다자무자의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제다신약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재라고 하는 것과 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자기가 신강하지 않으면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취하기가 어려운데 재는 많아요. 이때 이 재는 화중지병,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이 돼서 돈 냄새는 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취하기에는 역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다신약이 되면은 평생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을 벗어나자면은 이 사주에서 마찬가지로 목이라고 하는 인수운이 흘러줘서 그러한 식상도 줄이고 강해져서 재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주는 악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모세 자왕의 성격도 띠고 다자무자이고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에 처해 있는 한 불행한 여성의 사주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이 상관격에서는 이러한 변화도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격에 해당될 때는 이것이 진상관격인가 가상관격인가, 가상관격이라면은 상관이 용신이다, 진상관일 때는 인수가 용신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못을 박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주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부귀함과 빈천함을 예단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주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주도 명조의 그 구조가 완전치 못한데 운까지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애환은 끊일 날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 사주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어떤 허무주의나 또는 비관 이러한 것이 따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어떤 개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지만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사주가 어떠한 명을 띠고 있고 운이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욕심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고 내가 분발해서 제 관을 취하기 위해 뛰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인데, 우선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주의 그 운명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흐름에 따라주는 것, 그것이 나름대로 개운이 되는 게 아닌가
꼭 개운을 생각한다면 장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명을 해보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제 이름도 사주와 잘 맞질 않아서 처음 공부할 때 개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만, 그때는 법원에서 사유가 사주상 운이 좋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이유를 달면 개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라는 것으로 대신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사주상 좋지 않으면 얼마든지 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개운이라고 하는 방법에서 가장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 어떤 계명이 아닌가. 또한 신생된 신생아의 경우는 이름을 사주에 걸맞게 없는 것을 보완하고 또한 용신에 부합되는 그러한 이름을 짓는 것이 한 방법이다.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덕을 쌓는 것이겠죠. 남을 위해서 봉사 정신을 발휘하는 겁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운의 흐름에 따라서 잘 순응하는 것. 네 번째쯤 되면은 부적이 되나요? 저는 부적을 쓰지 않기 때문에 부적의 효험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 정도로 한 60%의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징표가 있다면 그것 또한 힘이 되겠지요. 여하튼 간에 이 사주의 기룡화복을 논함에 있어서 항상 어떤 그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이 사주를 어떻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게 바꿔보는 것,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그리 신통치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에 이 목이라고 하는 인수가 왜 운에서 흘러주지 않는가? 이것이 있다면 이 사주는 평생 큰 기복을 겪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러한 사람은 계명을 통해서 이 목이라고 하는, 목과 화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첨가시킴으로써 그나마 보조적인 개운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사주는 우리가 해석해내지만 거기에 따른 그러한 개운의 방법이 뚜렷지 않아서 제 자신도 많이 곤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사주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이러한 격과 용신을 알아야만 장명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공부를 하셔서 좋은 그러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상관격은 앞으로도 많은 예를 들어야 하지만 실전으로 넘기고 상관격의 강의는 오늘 시간으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